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AI 관련 종목들 여전히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AI 종목들이 한풀 꺾이자 시장도 함께 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FOMC가 열릴 텐데 이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도 블랙아웃 기간, 이제는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 잠시 시장은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AI 쪽에서는 장기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우세한데요. 실제로 캔터피츠 제널드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00 선까지 오늘도 조정받으면서도 한 차례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개별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관련한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 차례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연은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년 후 기준으로 2.7%를 기록했고 한 달 전에 조사했던 것 대비해서 봤을 때 0.3%포인트 정도 살짝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단 한 달 전 대비 0.4% 오르게 되면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지난 6일에 연방 하원의 청문회에서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론 가계와 기업,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연준 자체는 2%까지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 오르게 되면서 여전히 3%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가 나타나다가 지난해 6월 이후에 3% 초반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의 눈이 쏠리는 것은 내일 있을 CPI 발표인데요. 1월과 다르게 1월에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었는데 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오르게 되면서 1월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나 3.7% 오르게 되면서 그래도 1월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내일 발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국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무려 2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리처드 베르마 국무부 운영재정 담당 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베르마 부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40억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그중에 절반 정도인 20억 달러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이며 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에 맞서서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라고 부장관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달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법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무부는 또 2025년도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대만 안보와 대외 군사 금융 1억 달러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좀 구상안을 밝혔는데요. 확실히 중국과의 이 경쟁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이제는 멈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72,000달러 선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관측됐는데요. 현재는 약간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돌파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2021년 11월 이후에 6만 달러 선을 한 차례 넘어섰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가파르게 양봉을 세우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쪽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시더라도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세도 함께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역시나 비트코인과 비슷한 차트의 흐름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고공행진하는 주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영국 쪽으로 가보실 텐데요. 영국의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ETN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이날 가상화폐 기반의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래소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 규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이 멘트들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의 다시 한번 ETN 거래 가능성이 있다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주가 차트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지 반감기 그 외에도 호재성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 그리고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